복합적으로 나타난다면 암을 강하게 의심해 볼 수 있겠죠. 안녕하세요. 내과점의 닥터케이 김신입니다. 요즘 주변에 암을 진단받으신 분, 암을 치료했는데도 전이 되었다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한국인의 사망률 1위 원인은 암인데 이렇게 암이라는 얘기를 흔하게 듣기만 했는데 설마 내 얘기는 아니겠지 하면서 아직도 무심코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지금 보시는 자료는 2020년 우리나라의 사망 원인을 통계로 내서 사망 원인과 사망자 수를 나타낸 자료인데 인구 10만 명당 사망률을 보시면 암이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하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2위인 심장질환, 3위인 폐렴, 4위인 뇌혈관 질환을 합쳐도 1위인 암보다 적은 수치입니다. 그뿐인가요? 1980년대부터 2020년까지 사망 원인의 추이를 살펴보면 암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점점 늘어만 가고 있어요. 다른 질환들이 완만한 곡선을 가진 것과는 별개로 암은 계속 급격한 곡선을 그리면서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암은 대부분 나이 많으신 분들에게 걸리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젊은 나이이신 분들은 암에 대해서 걱정 안 하고 조심하지 않아도 될까요? 딱히 그렇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2020년 기준의 사망 원인을 살펴보면 암이 얼마나 무서운 질병인지 다시 한번 알 수 있는데요. 10대에서 30대까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자살을 제외하면 암이 질병으로서의 사망 원인 1위를 차지합니다. 40대에서 80대까지 1위인 것은 말할 것도 없겠죠. 다른 질환도 물론 조심해야 되지만 암은 우리 생명과 직결된 정말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하는 그런 질병이죠. 건강검진을 받기 전에 암이 걸렸다는 것을 미리 알 수 있다면 초기에 발견해서 암의 완치 확률을 높일 수 있겠죠. 암도 하나의 질병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생기고 퍼져나갈 때 무언가 신호를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암이 내 몸에 생길 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전조 증상들은 어떤 것이 있을지 쉽게 기억하실 수 있게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로는 피입니다. 이건 당연한 얘기 같은데 우리 몸에서 피를 봤다. 덜컥 겁이 납니다. 왜냐하면 몸에서 피가 나오는 건 일반적인 현상이 아니죠. 암이 발생할 때 우리 몸 여기저기에서 피를 보이는 이유는 존재하지 않았던 암 조직이 정상 조직을 파괴하고 그러면서 주변의 혈관을 하나둘씩 침범해서 우리 몸 내부에서 피가 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소화기 계통의 암인 위암이나 대장암 같은 것들이 생길 때는 변에서 피가 보이는 경우가 많고 비뇨기계 계통인 소변을 저장하는 방광에 방광암이 생기는 경우나 배출하는 요도에 요도암이 생기면 소변에서 피가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입 근처인 구강암이나 식도암이 발생한다면 입에서 피가 나올 수도 있고요. 여성의 경우에는 자궁경부암이 생겼을 때도 질출혈이 있을 수 있겠죠. 즉 피를 동반한 소변이나 대변, 침, 가래 같은 분비물들이 내 몸 안쪽 어딘가에서 나온다면 내 몸 안쪽 어딘가에 피가 발생할 수 있는 신체 손상이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꼭 주의해 주셔야 해요. 물론 피가 나왔을 때 100% 암인 것은 아니지만 그럴 확률이 높다라는 얘기죠. 두 번째로는 땀과 열입니다. 덥지도 않은데 땀이 나고 식은땀이 많이 나고 힘들어질 때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식은땀의 일반적인 원인은 스트레스가 많거나 다른 원인으로 인해서 심한 불안 상태일 때 발생하게 되는데 이런 심리적 이유 같은 것들이나 불안이 하나도 없는데도 몸에 힘이 없고 식은땀이 난다면 한 번쯤 암을 의심해 보셔야 해요. 왜냐하면 암세포는 일반적인 세포 증식과는 좀 다릅니다. 유난히 빠르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커지고는 해요. 암세포가 자가 증식을 하면서 우리 몸에서 쓰기 가장 쉬운 에너지인 탄수화물에서 나온 포도당과 그 에너지를 다 끌어다 쓰기 때문에 몸에 힘이 없을 수가 있고 허기도 잘 지고 식은땀까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먹는데도 살이 빠진다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경우가 여기에 해당이 돼요. 또 열이 나는 분들도 있어요. 고열은 암 전조 증상 외에도 몸 안에 다른 염증 반응이나 병이 있어도 나타날 수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암 전조 증상에 열이 나는 이유는 암이 조직에 전이가 되면서 장기가 손상이 되고 그러면서 염증 반응이 더 촉진되기 때문에 열이 날 수 있어요. 그래서 내 몸에 특별한 이유나 이런 염증 소견이 없고 정확한 원인이 없는데도 열과 땀이 나는 거죠. 물론 이렇게 열 한 가지만으로도 암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죠. 그렇지만 원인을 알 수 없는 지속적인 열, 다른 증상 동반이 없는 지속적인 열은 암을 의심해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세 번째로는 멍입니다. 멍은 우리가 피부에 겉으로 보이는 멍과 덩어리로 잡히는 멍을 두 가지 다 의미를 해요.
가장 흔한 경우로 멍이라고 방치했던 것은 사실은 이제 까만색 반점 같은 게 피부에 나 있는데 그걸 무시하는 경우예요. 그런 것들은 피부암의 일종인 흑색종일 때가 있어요. 흑색종은 피부 속 멜라닌 세포가 암세포로 변한 것인데 피부에 새롭게 점이 생겼는데 크기나 모양, 색이 바뀐 반점 같은 것이 좀 생긴 게 이상하다 이럴 때 잘 살펴봐야 하고 색이 균일하지 않거나 비대칭한 모양이라면 더욱 의심해야 됩니다. 흑색종이 발생했는데 점이나 멍이라고 혼동해서 그냥 둘 경우에는 심해지면 점점 더 암세포가 혈액을 통해 다른 장기까지 전이가 될 수가 있으니까 조기에 이상한 멍이 없어지지 않거나 점이 나 있다면 의심을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예전과 달리 피부에 유난히 멍이 잘 든다 이런 분들도 혈소판의 감소와 영향이 있는데 혈소판은 피의 응고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세포예요. 흔히 백혈병이라고 불리는 혈액암은 혈소판 수가 줄어들면서 피부에 쉽게 멍이 들게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혈액암 외에도 내 몸 어딘가에서 암이 발생하면서 생체 내의 독소가 늘어나고 암 관련된 물질을 방출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혈관을 손상시켜서 멍을 잘 들게 하는 그런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눈에 보이는 이런 멍 말고 이제 몸 안에 비정상적인 덩어리인 멍울이 잡힐 때가 있죠. 뭐 여기 멍울이 만져진다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멍울들이 유방암 자가진단에서도 여러 번 이제 언급되는 얘기인데 유방암은 유방이나 옆구리 겨드랑이 쪽에 멍울이 잡힐 때가 있을 때가 꽤 많아요. 갑상선 암도 목에 덩어리가 만져질 수가 있어요. 물론 흔하진 않습니다. 갑상선 암은 굉장히 진행을 하거나 굉장히 뭐 이제 껍데기 근처에 덩어리가 생겼을 때만 멍울이 만져지는데 유방암 같은 경우에는 약간 작은 멍울이라도 암 초기 단계에도 이렇게 내가 잘 자가 촉진을 해보면 만져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멍울이 만져지는 것을 쉽게 발견을 하고 그것이 암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체내 면역을 담당하는 림프계와 관련된 암인 림프종 같은 경우에 면역 체계가 약해지면서 피부 아래쪽에 멍울이 림프종이라는 혹이 발생을 하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이런 데라든가 아니면 이제 사타구니 쪽 이런 쪽 만져보면 멍울이 발생이 있고 나중에 림프종이더라 이런 경우가 생각보다 종종 있어요. 네 번째로는 통증이에요. 아픔이죠. 이유 없이 알 수 없는 통증이 계속된다. 뭐 이런 경우인데 몸에 통증은 있을 수 있어요. 뭐 어디 부딪히거나 어디에 이제 뭐 맞거나 했을 때도 아플 수가 있고 근육통도 운동 열심히 하면 생길 수 있고 근육세포가 뭐 자라나고 깨지고 부서지고 다시 생기고 뭐 이런 통증이죠. 그런데 자 이런 원인들이 없어요. 뭐 운동을 과하게 한 것도 아니고 근육통도 아니고 그런데도 생뚱맞은 부위 어떤 특별한 부위에 계속 통증이 느껴지는 거예요. 위암일 때는 위장장애가 발생하면서 상복부에 통증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폐암일 때는 폐의 일부 구역에서 지속적인 통증이 뭐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기침할 때 더 심해질 수가 있어요. 뇌암은 대부분 두통을 동반하죠. 머리가 아프다. 자궁경부암이나 자궁암은 하복부의 통증과 골반통으로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통증이 심한 정도가 암의 진행 정도랑 반드시 비례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통증이 오랜 시간 지속될수록 더 나빠지고 있다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통증이 있다면 심해지기 전에 검사를 꼭 받아봐야 돼요. 사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통증이 발생하기 시작하면 운이 좋은 경우는 암이 이렇게 피부에 가까이 발생을 했거나 아니면 장기에서도 근막 근처에 발생을 해서 장기 막 근처에 뭐 발생을 해서 사실 이 통증은 정말 초기에는 발견되는 경우가 흔하진 않고 암의 후기나 말기 쪽에 진행이 많이 됐을 때 우리가 이제 발견되고 통증이 느껴지고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운 좋게 초기 암인데도 통증이 느껴지는 신경을 침범했거나 근막이나 이런 데를 침범해서 통증이 빨리 느껴지는 경우가 있어요. 정말 운이 좋은 경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정말 초기에 이렇게 통증이 느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진단을 받으면 받을수록 좋겠죠. 자, 오늘 이렇게 암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전조 증상들에 대해서 기억하기 쉽게 말씀드렸어요. 5글자만 기억하면 되는데요. 피, 땀, 열, 멍, 통. 통증의 통이죠. 이렇게 5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물론 다른 질환들이 있을 때 이 증상들이 따로따로 나타나거나 뭐 같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몸이 안 좋을 때 나타나는 흔한 증상들이니까요. 하지만 이런 증상들이 이유 없이 감염도 아닌데 나타나거나 복합적으로 나타난다면 암을 강하게 의심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건강검진을 받으실 때 이런 증상들이 있으시다면 미리 꼭 말씀을 해주셔야 합니다. 건강검진 전에 이렇게 이런 이상 소견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진료한 의사가 건강검진 때 해당 부위의 암을 조기에 발견하는 데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암은 무서운 병이라고만 하지만 예전에 불치병으로 분류되었던 것에 비하면 조기 발견되어 완치가 되는 경우가 정말 많아졌어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죠. 암을 너무 막연하게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 몸이 보내는 전조 증상들을 잘 기억해 주시고 살펴봐 주셔서 초기에 꾸준히 검진을 받고 잘 치료받으시면 좋겠어요. 오늘 들으신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내과 전문 닥터 K 김지은이었습니다.